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치고는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비는 내일까지는 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날씨 기온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선선하다, 서늘하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온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락가락하는 이 날씨, 오락가락하는 또 이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고민만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2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들 불안정합니다. 아파트 시장은 또는 전월세 시장은 너무나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특히나 세금적인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적인 세테크 고민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셔가지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또 세금과 관련된 고민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좀 안전하게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재개발, 그리고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피해야 할 지역이 있을 거고 꼭 들어가야 될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시장을 어려워하고 이 재개발 투자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피해야 할 그러한 지역이라든가 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또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재개발 시장 또는 재개발 구역, 이런 구역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마음 먹고 나면 아마 첫 걸음부터 막막하다라는 생각 좀 드실 겁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에서 막히기 때문인데요. 그 막히는 길부터, 그 첫 걸음부터 전문가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또 2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네, 2018년에 네, 용인시 기흥역 센트럴 프루지오를 매수를 했고 네, 여기는 임대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1단지. 네, 여기 2024년에 사서 제가 거주 중인데 네, 궁금한 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3년까지 아직 유예할 수 있으니까 3년 후에 비과세로 매도할지 네, 아니면 그냥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둘 네.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되면 어떤 거를 팔아야 할지. 알겠습니다. 용인에 지금 아파트를 2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우선 먼저 매수하셨던 건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이거는 지금 현재 임대 주고 계시고 힐스테이트 고진역 1단지 아파트는 24년에 매수하셔서 결국 아직은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건데 이걸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비과세일 때 매도하느냐 아니면 더 끌고 가 보느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재 아파트를 2개를 보유하고 있고 2개 다 용인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하나는 지금 현재 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고진역. 네, 여기는 거주한다고요? 네, 여기는 거주 중이시고 그 다음에 기흥역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는 지금 현재 임대 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산 게 센트럴 푸르지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거주하고 계시고 네, 지금 현재 3년째가 아직 안 됐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안에 지금 현재 기흥역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를 매도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갈지 이거가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기흥역 센트럴을 매도할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거 궁금해하신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 둘 다 조금 더 보유하세요. 둘 다 보유하세요. 자, 네. 왜 보유하라고 하냐면, 자, 어찌됐든 여기는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주 환경 자체가 어때요? 거주 환경 자체가 여기가 좋아요. 용인 지역 중에서도 이제 녹지 환경이나 자연 환경, 그리고 주변 지역 자체가 원체 살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가격. 자, 지금 현재 지금 고진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올랐는데 상승폭 자체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보다 가격이 더 높이 올랐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더 조금 올랐어요. 더 작게 올랐고. 자, 여기 지역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 지역도 가격이 더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다른 지역보다 또는 다른 아파트보다 많이 안 오를 뿐이지. 근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한데 거주하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오르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기를 보유하고 그다음에 센트럴 푸르지오를 매도하기보다는 자, 센트럴 푸르지오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환경 자체가 원체 좋아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사셨으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자, 세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비과세 받고 나중에 뭐 비과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도한다고 봤을 때 고진역 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이거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고진역 것도 비과세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은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 혜택을 많이 줄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차피 이거는 비과세예요. 자, 비과세고 가격이 오르면은 시청자분이 봤을 때 센트럴 푸르지오가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고진역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많이 오를까요? 고진역 힐스테이트. 센트럴 푸르지오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더 많이 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돼요. 대신에 팔 때, 매도할 때 고진역 거를 먼저 파시면 됩니다. 고진역 거를 내가 거주할 만큼 거주하고 그때 가서 고진역 거를 먼저 매도하시게 된다면은, 자, 보세요. 용인 지역은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어요. 규제 지역은 어디예요? 수지구만 규제 지역이고 기흥구라든가 처인구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거주 여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진역 거를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매도했을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넘기시면 되고, 넘기고 나서 이거는 그냥 비과세를 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고진역을 비과세 받고 팔았을 때 또는 일반과세로 넘겼을 때 얼마의 세금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고진역계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봐야 1억, 1억 5천 이 정도밖에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24년도 당시에 입주했을 때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분 1억이나 1억 5천 일반 과세로 해갖고 세금 내게 되면은 얼마를 낼 것 같으세요? 양도소득세 내봐야 2천에서 많아봐야 3천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만약에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고진력이 가격이 안 오를까요? 센트럴 푸르지오가 안 오를까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굳이 가격이 올라갈 아파트를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보유하셨다 가격 상승 볼 거 보고 고진력에서 그냥 일반 과세로 내가 세금 낼 거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가격이 더 오를 거니까 그냥 가격 상승분하고 그냥 세금을 내라. 그렇죠. 저도 나중에 이제- 팔 때 매도 순서만 고진력 걸 먼저 팔고 그다음에 센트럴 푸르지오를 늦게 팔면 비과세예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센트럴 푸르지오는 비과세. 다만 고진력 거를 비과세를 받냐 안 받냐는데 굳이 고진력 거 비과세 안 받아도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충분히 센트럴 푸르지오를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도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내는 세금보다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클 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보유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7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가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그 매수 가격보다 좀 올르긴 올랐는데 네. 좀 타 지역에서 좀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제가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뭐 매도를 하고 다시 궁금해서 연락 한번 드렸는데요. 네. 어디 거주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예요. 네. 프라이어 팰리스 33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집을 살 때는 2018년도에 이거를 8억 3천 정도에 제가 집을 사서 네. 지금 현 시세가 한 17억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실거래가는 뭐 17억 5천까지도 간다 그러는데 뭐 전세도 한 8억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살 때보다는 좀 시세가 많이 올랐어도 뭐 강남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네. 좀 뭐 생각보다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전문가 소견 좀 들으려고 제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강동구 네네. 암사동의 프라이어 팰리스 33평형 시세로는 네네. 그래도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네, 조금 더 그래도 올랐어요. 네. 다른 지역보다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걸 좀 네네. 가져가야 할지 갈아타기 해야 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움 주시려고 일찍 전화해 주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네. 현재 우리 강동구의 프라이어 팰리스를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네. 예, 지금 현재 매수하셨을 때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올랐는데 네. 지금 뭐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은 가격 상승폭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이거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편하게 좀 거주하면서 보유하세요. 예, 더 보유하시면은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암사동 지역 자체가 네. 강동구에서 놓고 본다면은 입지적으로는 좋은. 다만 예전에 조금 과거에는 정말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 강동구에서 조금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고덕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둔촌동이라든가 이런 네네. 지역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덕동도 그렇고 둔촌동도 그렇고 예전에 주공 아파트들 자체가 재건축이 되면서 완전 신축 아파트로 다 바뀌었어요.
예,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고덕 주공 1단지부터 9단지 있고 뭐 시형 아파트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네. 지역 자체가 다 재건축이 돼서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자분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강남 지역을 비교하기보다는 고덕동 지역이나 아니면은 둔촌동 지역에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여요. 네네. 둔촌동,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호가 나와 있는 거 뭐 28억, 30억에도 나와 있고 둔촌동 네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33억, 34억까지도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아까 17억이라고 했나요? 네네네. 17억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값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금 박탈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고덕동 지역은 암사동하고 바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암사동 아파트도 당연히 고덕동의 아파트 가격을 쫓아서 상승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상승하는 상승 지표를 가르칠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에 신규로 공급되는 양 자체가 너무 적어요. 아파트 공급 자체가. 그런데 계속해서 집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에 서울 지역에서 멸실되는 부동산, 주택이 한 2만 가구에서 2만 5천 세대 정도가 멸실이 됩니다. 이건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런 거 오피스텔 이런 거 다 포함해서예요. 자, 네네. 이렇게 서울에서는 멸실이 계속 되는데 공급은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들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예. 예,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가 뭐냐?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거래를 많이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정부 정책 자체가 규제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건드리는 시점이 다가올 거예요. 그 시기가 저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좋아요. 거주 환경도 좋고 예전에 교통이 안 좋았다면 지하철 8호선이 뚫리면서 교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가치, 가격 상승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다만 지금까지 조금 덜 올랐을 뿐이에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는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3년 네.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 있을 거니까요. 좀 3년 동안은 좀 보유하셨다가 3년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그리고 말씀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예. 이거 충분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바쁘신데 죄송한데 네. 한 가지만 더 좀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네, 좀 빠르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좀 뭐 좀 하다가 한 2억 정도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좀 생겨서 좀 도움 좀 청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여유 자금으로? 예. 근데 뭐 주위에서는 뭐 주식을 해라, 코인 해라 그러는데 이거 믿을 수도 없고 네네. 정세가 너무 좀 심하게 돌아가가지고 네. 저 요거를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은 좀 제가 좀 이득을 좀 크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은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마음을 접었어요, 주식하고 코인은. 아,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디 부동산 쪽에 좀 어떻게 좀 굴려볼까 하는데. 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도 한번 조언을 듣고 요 기회에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현재 2억이라는 금액으로 서울에서 네. 투자를 한다면은 솔직히 아파트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2억이라는 금액으로 만약에 내가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재개발 구역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 중에서 2억이라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역은 서울에서 중심부지요. 아까 우리 시청자분 얘기했던 강남이라든가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조금 어렵지만 이 한강벨트에서 조금 바깥의 지역, 위면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2억대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벨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게 뭐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 왕십리라든가 이런 지역들, 금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많이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뭐 어떤 지역, 어떤 지역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네네.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 하니까 세미나에 오시면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제가 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예, 한번 예. 다시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거주하시는 집은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도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문의 편하게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세입자가 낀 집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무주택 상황이신 분들은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좀 해볼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저번 주죠. 5월 12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분들에게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 허가를 조금은 유예시켜주는 그러는 한시적으로 갭 투자를 허용해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나왔는데 자, 실행은 5월 13일부터 실행이 됐고 5월 12일 날 발표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실행이 됐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무주택자분들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집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많이들 상담 요청을 해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드렸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무주택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저번 주에 발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딱 이겁니다. 현재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를 낀 집을 매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줬느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확대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정확하게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세입자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 또는 5월 12일 날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28년도 5월 11일까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 원칙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4개월 이내에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차 종료일이나 또는 28년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 기간은 어차피 실거주는 2년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갭 투자 자체가 아예 불가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으로 갭 투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갭 투자가 허용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5번 항목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5월 12일 현재 무주택을 유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26년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4개월 이내에 내가 실거주가 아니라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일 때까지 또는 28년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5번 항목을 주의하라고 보셨죠? 기존의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는 실거주 2년 후에 실거주를 하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현재 정부 정책상 세입자 전세금 반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세입자가 6억의 전세를 살고 있으면은 내가 나머지 1억을 뺀 나머지 5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입자 전세 반환 보증금을 못 내줬을 경우에 그러면은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못 내보내고 나는 실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 취득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실거주 의무를 못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취득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은 1년에 1억씩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2년 후에 세입자를 못 내보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매년 1년에 1억씩 또는 15억에 내가 주택을 샀으면은 매년 1억 5천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정책만 믿고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2년 후에 조금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공실로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게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면은 집주인이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 매수하시면 위험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 현재 정부 정책을 맹신하지 말고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저번 주에 발표한 정부 정책만 믿고 세입자가 낀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2년 후에 큰일 나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현금 부자가 아니면 꼭 주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내 집 마련 고민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투자라도 조금 해놔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또 무료 세미나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김태준 대표입니다. 서울에는 지금 비가 촉촉이 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입지는 비가 와도 사람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좋은 입지와 또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궁금한 점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입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입지면 그럼 이미 다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재개발 투자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좋은 입지에서도 아직까지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 날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재개발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재개발 시장은 아무거나 사서 가격이 오르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선별적으로 사야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재개발 시장에서 어떤 물건들은 2, 3년 내에 가격이 오르면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계속해서 정체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더라도 가격 상승은커녕 재개발이 지지부진 이런 한 지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선별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별 작업들 되는 지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재개발 시장 궁금하신 분들, 재개발 시장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나 미래 가치를 보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토요일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원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성남시 신흥 1구역 재개발 구역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네, 요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5억 5천 정도요. 알겠습니다. 5억 5천 적지 않은 투자 금액인데 이 투자 금액으로 성남 신흥 1구역 재개발 구역을 좀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지금 사업 시행인가 끝났고 관리 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네. 지역인데 이 지역을 들어가는 이유는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면 거주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아파트 완공 후에 네. 좀 거주하려고 하거든요. 거주까지 생각을 네, 하시고 거주하려고. 네. 네.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바로 네, 왼쪽 그래서- 편이 이제 수진 1구역이고 또 신흥 3구역까지 생기잖아요. 이 지역인데 네. 지금 투자금이 5억 5천이라고 했고 여기가 네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여기가 프리미엄이 4억이 조금 넘어요. 4억 정도. 네. 여기 4억 정도고 지금 신흥 1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25평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한 8억 정도 돼요. 7억 9천 얼마. 그래서 8억 정도 된다고 보면 만약 프리미엄이 4억이면 말 그대로 4억 플러스 8억이니까 총 내가 12억 주고 25평을 매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25 그러니까 12억 주고 25평을 매수하는데 주변 지금 재개발이 완성된 지역이 성남 지역에 좀 일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 아파트들을 보면 뭐 산성역 포레스트 지하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25평 기준으로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해요. 현재 시세로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해서 지금 매수해서 이게 아파트를 받으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수진 1구역이나 신흥 3구역 또 우리 신흥 1구역까지 합하면 1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이 성남시 전체에서 아마 가격을 이끌어가는 대장 역할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2,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에다가 플러스 거주를 하신다 했잖아요. 네네. 거주하시면 거주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네.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보면 지금 아까 투자 금액이 아까 5억 5천 정도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5억 5천 정도. 그러면 내가 네네. 이익이 2, 3억 정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률이 한 50% 정도 돼요. 맞죠? 투자금 대비. 네. 50%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관처 이후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또 아파트 준공까지 가면 못해도 5년에서 8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렇죠?
아, 네네, 그러면 맞아요. 5년이라고 빠르라서 5년이라고 계산하더라도 연간 네. 수익률은 10%예요. 그렇죠? 연간 네. 수익률 10%면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예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네. 부동산으로 쳐서는 10%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 네.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에 내가 매수를 하면 네. 그 지역이 바람만, 그러니까 뭐 진행이 아니에요. 바람만 불어도 2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했는데 그 지역이 바람만 불어도 그 지역이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게 서울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거주할 거고, 그렇죠? 네. 거주할 네. 거고 거주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서도 무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수익률 네. 측면으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또 세미나에서 제가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좀 하거든요. 네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참석하셔서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하신다고 하면 아마 그 이후에 수진 1구역, 뭐 신흥 1구역 이 지역도 매수하기 전에 한번 꼭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고용으로 한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거주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생각하셨던 방향도 나쁜 방향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연간 수익률로 환산해 봤을 때 조금은 아쉽다라는 조언까지 드리면서 서울 재개발 이야기까지 얹어드렸으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그 왕십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네,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시세 차익도 그렇고 이제 안정적인 월세 부분도 그렇고요. 네, 수익형으로도 이제 네네. 받고 싶다. 어떤 오피스텔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거기가 왕십역 어반홈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반홈스라는 이제 네네. 오피스텔인데 여기에 네. 좀 수익형으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좀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인지 그 주변의 네네.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왕십리역 어반홈스 하니까 인터넷에 네. 1번 출구 쪽에 이쪽에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네. 네, 왕십리역 어반홈스라고 이번에 신축되는 건가요? 준공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준공이 된 물건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이걸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지구를 조금 크게 보는데 우리 왕십리역 인접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십리역 역세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왕십리역 역세권 왕십리역 역세권 지역은 5호선을 타고 여의도라든지 또 도심권이라든지 그리고 2호선이 있다 보니까 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분당선이 있잖아요. 또 분당선에 압구정도로 바로 연결되니까 강남으로 가는 또 잠실로 가는 지역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왕십리역이에요. 근데 네네. 그 지역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동구 전체를 보면 우리 금호동, 옥수동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성수동 지역들은 주택들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네. 왕십리역 주변 지역은 주택 공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의 나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 지역들이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다 원룸이나 작은 소규모 주택들이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조금 주상복합이나 아니면은 여기가 오피스텔인가요? 네, 오피스텔입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2평, 13평인데 네네. 요런 평수들이 지금 수요층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왕십리역 주변 지역의 12평, 13평의 기준이면 거의 그러니까
공급 자체는 거의 없는 상태고 예, 없더라고요. 대부분 원룸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다 하더라도 월세 수익이 월세가 제가 네. 알기로는 한 170, 80 정도는 아마 나올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월세가 진짜 잘 나오는 부동산들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네. 네,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노후에 월세를 받는 주택의 수요, 주택을 앞으로 인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은 뭐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령화 사회들이 넘어가고 나중에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수익은 계속 있어야 되는 물건들을 꼭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상가를 많이 예전에는 찾았다라고 하면 상가라는 것은 경기에 따라서 공실률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런 주거용의 월세를 받는 물건들은 그런 공실률의 위험들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왕십리역 인근에 있는 거는 더더욱 그런 게 좋아요. 거기다가 여기가 전세가도 제가 알기로는 4억 중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전세가까지 높다. 그래서 수요층들이 탄탄하고 앞으로 부동산 트렌드에서 보면 이런 물건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얻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공급들은 계속해서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물건들이 앞으로 희소성이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아,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바로 네. 옆으로 가면 신당역 있죠. 네. 신당역 쪽에 황학동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쪽에 또 얘기가 황학동 많더라고요. 지역이 있는데 황학동 네. 지역은 대부분 다 상업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이 개발이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중구청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높이 제한을 풀어주고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니까 이 상업지에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재개발 붐이 불고 있어요. 상업지고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금 네. 보니까 위치한 지역도 왕십리역의 상업지역이에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네. 저거 앞쪽으로는 지금 많은 개발들,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지금 왕십리역 앞으로는 개발들을 하고 있고 또 성동구청이랑 성동경찰서도 이전되게 되면 이 자리에 코엑스 같은 건물도 높은 건물의 업무지구들이 생긴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 상업지역에 지금 건물은 준공이나 신축 건물이라고 하지만 주변 지역 아직까지 노후도가 엄청나게 높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오피스텔이다, 상업지다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황학동만 비교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매수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당장 재개발을 보고 시세 차익을 보고 당장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 좀 취하면서 또 월세가 진짜 잘 나오는 수요층들로 공실률 없는 월세가 잘 나오는 주택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네네. 수익률 측면으로 수요층들이 계속 보이면 가격은 계속해서 저절로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되니까 네네. 저는 투자 목적이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앞으로 고령화 시대의 주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72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광명시 소화동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105제곱미터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거주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소화동 휴먼시아 5단지 거주 목적으로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가격 상승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낀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뭐 하안 주공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하는 그리고 강명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가 투자성은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내가 휴먼시아 5단지보다 뭐 평수가 작고 거주 환경이 조금 불편한 거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높거나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먼시아 5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학교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휴먼시아 여러 단지들이 뭉쳐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 환경만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아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뭐 다른 인프라라든지 업무지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미흡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보고 들어가기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주 목적이면 매수 찬성이지만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면 주변 지역도 한번 눈을 돌려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까지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함께 비교할 아파트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829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동작구 본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30평대에 거주 중입니다. 이곳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본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그냥 무조건 보유하시면 됩니다. 본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미지 노후된 뭐 이런 지역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노량진 뉴타운이 첫 분양을 하고 흑성 뉴타운이 완성돼 가면서 주변 본동 지역에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뉴타운에 우리 일반 분양가가 25억을 넘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이번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시세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고 뭐 30억, 35억 이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변 지역으로 여의도 접근성이라든지 용산 그리고 강남 접근성까지 좋은 입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은 좀 더 탄탄한 지역이다. 그럼 수요층들이 높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근데 살기는 괜찮다라고 하면 더 수요층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거주하신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무조건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332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창동 주공 3단지 82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시점과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언제 사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창동주거 3단지는 뭐 투자 목적이면 재건축을 보고 사시는 겁니다. 창동역 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GTX C노선의 교통에 대한 변화 이것 때문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드리면 창동 주공 3단지보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창동 주공 19단지를 조금 더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단지가 재건축을 봤을 때도 사업성이 좀 높고 창동 역세권과 훨씬 더 인접 지역입니다. 또 중랑천과 인접되어 있고 상계 주공아파트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창동 주공 19단지가 아마 같은 재건축을 했다. 투자성을 봤을 때는 19단지의 사업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면 19단지도 한번 염려해 두시고 한번 보시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19단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매수 시기는 지금이라도 당장이었고요. 함께 투자 목적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19단지도 비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재개발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역과 좀 피해야 될 지역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무조건 사면 돈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재개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재개발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재개발의 흐름들 좀 파악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재개발 무료 세미나 많은 분들이 신청 주고 계시거든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까지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옷도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한 오후 보내세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